네, 오늘 목요일장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대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이 상승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0.4%가량인데 예상 체결지수에서 코스피가 0.71%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26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24%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저조하고요. 68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 이 시각 2에서 6%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가 4% 넘는 상승, 비덴트가 5.23%, 위지트 2%의 상승권이고요. 반대로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로도 나갔었던 내용이죠. 모빌아이의 상장 이슈와 함께 오늘장의 자율주행주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라닉스가 9% 넘는 급등세 시세 나오고 있고요. 6,450원 선입니다. 모트렉스,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란히 2%에서 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하나솔루션 2%의 플러스권이고요. 어제 또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었던 OCI가 1%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아이폰 효과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어제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LG이노텍의 주가 2% 플러스권으로 29만 1,500원 선에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위메이드 어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1%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어제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었던 배터리 셀 쪽으로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장 3대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나스닥이 2%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실망감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미국 쪽의 주택 지표는 부진하게 발표됩니다. 또 간밤에 모기지 금리가 또 7%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감소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3개월물과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보다 더 정확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알려져 있는데요. 2년물과 10년물은 지난 7월 이후에 역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6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곤 한다는데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계속 이번 주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연준의 피벗 기대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주식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LG생활건강, S-오일, 하나솔루션, 현대제철, 또 조선주들까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약세 움직임 속에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할지 개장 상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대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현재는 0.62%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2263.55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시초가보다 약간 밀려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6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87.38포인트 기록하면서 690선에 대해서는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장 초반의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팔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장 초반에 들어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34억 원어치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182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5거래일 연속의 매도로 211억 원어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현재 외국인은 서비스 업종 운송 장비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 유통과 화학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틀째 매도 우위인데요. 각각 45억 원, 46억 원어치를 외국인 기관 쪽에서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 우위로 90억 원어치의 현재 코스닥 주식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움직임을 보시면요. 현재 양대 시장에서 매수, 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81억 원어치, 오늘은 최근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차익거래 쪽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네요. 179억 원, 180억 원가량 차익거래 매수가 위주가 되면서 비차익 거래의 매도를 누르고 전체 134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한 매도로 100억 원 넘는 매도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상승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이죠. 기계 쪽에서 1.6%의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선제 등 이 조선 관련한 종목군들의 또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오늘장 2% 넘는 상승이네요. 기계주가 1.5% 넘는 상승이고요. 화학주가 좀 더 상승 탄력을 키웁니다. 1.8%로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계와 유통, 철강, 금속, 보험업종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살펴볼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혼조 양상 뛰는 가운데서 상승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합니다. 대체로 상승세,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태양광 쪽의 실적 개선과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지면서 오늘 실적 발표 이전에 하나솔루션의 주가 3.4%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물산, 삼성생명 나란히 2% 넘는 상승 탄력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장에 1.9%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쪽에서는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가 눈에 띕니다.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 쪽에서 1.57%, 1.8%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이 52주 신저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현재 15만 7천 원 선에서 신저가 부근에서 네이버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 쪽의 기술주 실적 부진에 따른 반응들 카카오까지 이어지면서 0.8%, 카카오 0.1% 가까이까지 낙폭 키우네요. 현재 47,250원 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대형주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 가운데서는 넥슨게임즈가 3.2%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늘 배터리, 바이오, IT 고르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원익 IPS 2.4%의 상승 탄력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바닥 기대감들 원익 IPS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운데서는 LNF,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2% 넘는 탄력, 그리고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주식들, 또 SM까지 2% 넘는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4% 넘는 낙폭 기록하다가 낙폭 조금 줄였습니다. 3.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BH 오늘장에 3.85%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10분의 승부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은 또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볼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 특징주 눈에 띄실까요? 네, 태양광 업체들 보고 있는데 OCI 어제 실적 발표했고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업체들이 움직임이 오늘도 좋았어요. 오늘도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 나머지 주식들도 5%, 6%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OCI는 그러나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지금 2% 중반대 상승, 대명에너지도 2%대 상승,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4.3%, 4.8%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황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10% 이상, 약 15% 가까이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쪽하고 유럽 쪽에서의 수요들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의 실적들은 그럼 계속 개선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OCI는 증설을 하면서 실적 개선 같이 증설과 함께 나타날 것이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미국 공장, 미국 하나큐셀 현지법인 증설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태양광 주식들은 주가 좀 그동안에 좀 많이 하락했는데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협력사들에게 아리백을 넘어서 탈탄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애플발 이슈라고 최근에 보실 수가 있겠네요. 태양광, 풍력. 오늘 태양광 중에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주까지 동반해서 G2파워의 강세에 눈에 띄면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주들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특징 좀 보실까요? BBB5라는 단어가 또 생겼네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또 하나가 바이오, 이렇게 해서 5는 뭐가 5냐면은, 이제 시총 상위 5개 종목.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종목들은 다들 약했는데, 어제 시총 상위 코스피에 5개 종목이 상당히 강하면서, 사실 지수 왜곡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을 좀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6만 원 단 바로 넘기는 힘들죠. 그리고 여기를 넘으려면은 아무래도 업황 바닥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사실 메모리 가격은 하락 도중에 있고 아직까지 가격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단기 목표치를 6만 원 아래 딱 오늘 고점 정도를 단기 목표치로 좀 봤는데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 막히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에 삼성전자 따라서 많이 반등들이 나왔는데 그쪽에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전체 반도체 장비 소재들이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제로 내년도 1, 2분기 때도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업황과 관계없이 또는 이제 실적 상승을 못할 종목도 나눠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외국인들을 엄청나게 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보니까 외국계 창구 쪽으로는 지금 매수가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6만 원 만약에 돌파가 요번에 된다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로 좀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요번이 좀 막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외국인들 수급이 요즘에 좋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요즘에 같이 붙었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뭐 삼성전자와 같이 음봉 맞는데 반도체 쪽에는 단기 고점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전고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요즘에 그 사거래일제 전일까지 샀었고 오늘도 보니까 창구 쪽으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고점 돌파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한 번은 좀 막히지 않을까 싶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갈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일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는 살짝 좀 막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도권은 2차 전지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BB5 가운데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유리한 섹터라는 판단입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뭐 여러 종목들 움직이는데 테마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 관련주면서 화이자 관련주인 우리바이오의 10%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현지 전문가님 또 어떤 특징 보실까요? 네, 오늘 원전주 좀 보고 있는데요. 31일 날에 결국엔 폴란드랑 사업 의향서를 뭐 체결을 할 것으로 어제 뭐 장중에 보도가 나왔죠. 오늘 강한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2.3% 상승. 뭐 한전 KPS 뭐 이런 대형주들도 뭐 1% 중반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소형주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일진파워 2%대 상승, 보성파워텍도 1%대 강세, 한신기계, 기자재업체 지금 역시 1%대 강세.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뭐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우진이 한 4% 넘게 상승하면서 조금 유별나게 조금 더 강합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 말고는 이슈 뭐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이슈 뭐 태양광 업체들 뭐 좋은 소식 말고는 특별히 뭐 그다지 뭐 좋은 소식은 나머지 업체들은 좀 없는데 업종들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있는 움직임 뉴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는 이제 앞으로 원전주들도 한번 좀 테마가 돌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매력 그리고 모멘텀까지
좀 더 뒷받침이 되는 섹터로 원전주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 셀트리온 61선 이미 어제 돌파를 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지혜까지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는 오름세네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 좋아지고 있는 쪽 셀트리온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또 어떤 특징 볼까요? 예, 엔터주들이 요즘에 이제 좀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브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JYP 엔터는 지금 반등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듯이 좀 보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좀 잡는 흐름인데, SM이 제일 요즘에는 이제 제일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동안에 좀 이익을 깎아먹던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고, JYP 엔터라든가 YG 엔터는 사실 공연 수익과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묻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JYP 엔터는 아무래도 수익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조금 더 YG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YG도 제 생각에 지금 뭐 크리스마스 시즌, 지금 블랙핑크는 지금 이제 글로벌 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들이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3사는 이번 연말 연시에 주가가 저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을 보실 분들은 이쪽을 뭐 보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일 접근이 가능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JYP 엔터가 1, 2, 3순위 따지자면은 제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호가에서 눈에 띄었었던 자율주행과 또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은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도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2%에서 3%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칩셋 미디어가 2%의 하락이고요. 라닉스와 모트렉스가 3% 넘는 상승 탄력입니다. 대신에 위메이드 같은 또 일부 콘텐츠 주식 가운데서 반격이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위메이드 4.55%의 상승 탄력으로 55,100원 선이네요. 네. 최현지 전문가님 종 눌러주셨나요? 아니요, 안 눌렀어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자, 오늘장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백 가입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내용들, 규제들이 계속됩니다. 아리백에 한해서 보면 생산활동에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쓰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인데요. 올해 최근 들어서는 또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 그런데 가기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들인데요. 계속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의 요구들, 기업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주가 좋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장 신재생 에너지주 동향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뭐 오늘만 본다면은 사실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상승권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1%대 뭐 다들 이렇기 때문에 시장 올라가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제 특이한 움직임보다는 지금 신재생 쪽에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는 살짝 좀 경계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또 급락을 했는데 이제 뭐 실적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지나면서 결국에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은 좀 흐트러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면서, 근데 또 이제 태양광 쪽에는 실적도 잘 나왔죠. 그래서 뭐 태양광은 미국 중심으로, 또 풍력은 유럽 중심으로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조는 확실하고, 이렇다면은 신재생 쪽에는 앞으로도 뭐 충분히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로 보기 때문에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유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 시점으로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의 또 특징을 좀 잡아보자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원전주 가운데 일부 G2파워나 우진 같은 종목들은 또 탄력을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신재생 에너지주 코멘트 해주시죠. 아까도 이제 뭐 원전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태양광도 아까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풍력을 좀 봐야 되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CS 윈드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뭐 대표 주식인데 뭐 일단 CS 윈드 하나만 좀 보자면은 좀 급락을 하면서 조금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박스권 하단을 조금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풍력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고. 근데 이제 풍력 쪽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유럽 쪽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저는 유럽 쪽에서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본다면은 풍력주도 지금부터는 이제 좀 사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차트로 보면은 얼마 전에 크게 뭐 장대 음봉이 좀 나왔는데 바로 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장중에서 조금 빠지면은 매수 아니면 종가상으로 빠지면은 매수하고 굳이 오늘 같이 좀 한 1% 올라 있을 때 뭐 1%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22조에서 25조로 상향 조정했고, 특히 배터리 3사 가운데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영업이익률이 돋보이더라고요. 10%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뭐 배터리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 소부장 가운데서도 오름세를 나타내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주에 대해서도 오늘 좀 간략하게 한번 코멘트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또 실적 확정 실적이 나왔네요. 예, 이어서 BBB도 알아보고요. 배터리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최영주 전문가님이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여전히 좋은 흐름. 지금 차트 보면은 완전히 뭐 뚫고 올라가는 기세보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오늘 강세인데 지금 뭐 셀업체들도 강세, 뭐 소재 업체 한번 볼까요? LNF 한번 보면은 LNF도 오늘 뭐 강세라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양극재 쪽은 LNF 강세, 뭐 첨보도 전해질 쪽이 강세.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이 오늘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고 2차 전지, 셀업체라든가 소재업체들 뭐 이런 쪽에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 반도체에 그동안에 조금 집중돼 있었는데 뭐 장비주들 그렇게 집중돼 있었는데 좀 시장에서의 매기가 조금 전부 다 좀 퍼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뭐 배터리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상승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향후에 지수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반도체, 배터리 그 이외 종목들하고 매기가 어떻게 좀 퍼져 나가느냐 그게 좀 주요 키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장중 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70선까지 진입하면서 2275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69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1%까지 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이어서 좀 부담이 있긴 한데 배터리주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매수 관점 가능한가요? 종목별로 다르지죠. 오늘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셀업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매수하기는 좀 힘들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뭐 한 1, 2주 됐기 때문에 매수가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또 안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 관련한 이런 3대 대장주가 괜찮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못 올라온 첨보라든가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 첨가제 뭐 전액 이런 쪽들도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 오늘 사실 그 차트상으로 본다면 PNT가 굉장히 좀 눈에 보이네요. PNT가 지금 바닥을 잡는 흐름이고 21선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NT 같은 종목도 들어올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전기차 섹터 내에서 지금 대장 셀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중에는 지금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가면서 오히려 타이밍을 주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네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매수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로서 배터리가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6조 7,800억 원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고요. 역대 최대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31.4%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0조 8,520억 원 발표됐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이사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삼성물산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현재는 6%가량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밖에 아까 배터리와 삼성전자 묶어서 좀 보신다면 오늘 신기수 전문가가 소개해 주신 BBB5,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까지 이들이 이제 배터리는 성장주, 반도체는 바닥 확인, 바이오는 또 경기 방어주로서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제는 좀 사들어온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쪽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기관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장 초반 지금 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BBB5에 대해서 또 코멘트 전략 들어볼게요. 최현수 전문가님. 제가 뭐 아까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업체까지 합하면 뭐 셀트리온 정도인데 그게 이제 그 BBB5라고 좀 명칭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신조어가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하지만 보합권에서만 있어줘도 좀 저는 괜찮다.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너무 강하게 상승하면 다른 주식 못 가니까 오히려 매기가 좀 퍼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대형주로 매기가 퍼지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상승해버리면 너무 지수 급등하니까 또 그 부담스럽고 페이스 조절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대신 뭐 2차 전지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필두로 인해서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뭐 가격 조정이 오면은 조금 매수해 볼까. 차라리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뭐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 아니면은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순환매 염두에 두고 그런 종목들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 또 상승 탄력이 눈에 띄는 거 원익 IPS입니다.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엇갈리는 가운데 DB하이텍은 0.3%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BBB5 외국인 따라 대형주 위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는 좀 단기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6만 원 단위라는 이런 데를 올라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 지금 뭐 업황 바닥도 아닌데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바닥은 만들었다. 요번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 방어 효과는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일정 기간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삼성 SDI 이런 쪽도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매수하기는 좀 힘들죠. 이렇게 올라가는 관련해서 아무리 대형주라도 조정을 좀 기다리면은 괜찮겠고요. 단지 이제 이런 대형주들을 바라볼 때 대형주 매매 그 자체보다도 이런 대형주들을 하나의 이제 그 지표로 삼으면서 그 속해 있는 섹터 내에서의 어떤 이제 키맞추기성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도 오늘 원적 IPS 장비주의 이제 대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들도 올라오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못 올라온 장비주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이제 이런 뭐 2차전지 쪽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재주들 중소형 소재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바이오 쪽은 조금 달라요, 결이. 바이오는 뭔가 좀 그 약간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좀 뉴스라든가 그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같은 것들 그리고 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섹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대장주들을 보면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을 파악을 하면서 중소형주 매매가 오히려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장 1%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에서는 매출 영업이익 90%대 급증이었잖아요. 또 투자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장은 일단 또 조정 양상을 띠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게임주에 대한 코멘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게 게임주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5%에서 9%까지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증권가의 평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목표가 하향까지 나왔거든요. 4분기까지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의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데 위메이드 그룹주와 게임주의 상승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게임주 위메이드 맥스뿐만이 아니라 드래곤플라이 상한가 같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뭐 지금 드래곤플라이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향후의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포함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죠. 그런데도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저는 목표가 하향해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 그건 바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매수 리포트 나오고 주가 못 가면 그게 천장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상환, 그래서 쇼 커버링 뭐 이런 거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는 낙폭과대에서 뭐 더 이상 빠지는 것은 목표가 하향 나와도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 저는 게임주들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상단 뚫었는데 이제 못 갔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서 매수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환경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그 드라마주도 이제 좀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 보면서 신작 드라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뭐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에서 20세기 소녀라는 또 우리 영화가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하이틴 뭐 영화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던데, 예, 이런 드라마와 게임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네. 게임주는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제 P2E에 대한 허가가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래곤플라이는 사실 그 P2E의 대장주로 예전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상한가를 좀 가는 것 같고, 이메이드라는 건 이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P2E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게임주들을 당분간 들어 올리다가 게임주들 뭐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면 또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가지고 괜찮을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연말 연시 봐야 될 것 같고 엔터 쪽도 마찬가지죠. 엔터 쪽도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신작 모멘텀 있는 그런 쪽 엔터가 아니라 저기 컨텐츠 쪽들 그 움직일 걸로 이제 봤는데. 시장이 뭔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연시에는 게임주하고 그리고 이쪽 이제 그 엔터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이쪽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그런 모멘텀들을 타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오늘 유상증자 또 권리락에 따라서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바닥 시그널 두 분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개장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